안녕하세요. 레빗 MEP 실무 뜯어먹기 정기설비 편의 진행을 맡은 SCK 이경미, 김종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으로서 케이블 트레이와 케이블 덕트에 대한 모델링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케이블 트레이와 케이블 덕트 자동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동 작성이 안 되는 아이템인 버티컬 T가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를 모델링할 때 빨리 작성할 수 있는 유사 작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덕트나 파이프는 편심 레드샤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 전기 트레이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작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전기 설비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팁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빗 MEP 실무 뜯어먹기의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저희가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젠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준비한 거는 모델링 편, 실습 편, 그다음에 BOM 편, 그다음에 심화 편 해서 4개의 편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본다면 모델링 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죠, 대표님? 저희 주제인 전기실 안에 들어가는 카테고리들을 모델링을 할 건데요.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레이스웨이, 그리고 부스 덕트, 그리고 전기실 장비인 일렉트리컬 이퀴먼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 6편의 모델링을 다 마치셨다면 이제 저희가 실무에 따른 실습을 해야 되겠죠. 그 실습은 바로 전기실입니다. 그래서 전기실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이 앞에 각각의 단편으로 이제 실습을 했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전기실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D 모델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간섭 체크도 있지만 정확한 물량 산출을 모델링 기반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모델링한 전기실을 기반으로 해서 BOM을 산출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기설비 심화편을 준비했는데 이 심화편 내용은 뭔가요, 대표님? 레빗 내에 전기 시스템 커넥팅 기능이 있는데요. 네. 이 기능을 활용해서 부하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분전반을 일람표로 추출해내는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전기 쪽을 레빗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부하 계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마 여태까지 이런 컨텐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전문가이신 대표님을 통해서 이런 부하 계산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케이블 트레이와 케이블 덕트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크게 4가지의 목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라우팅을 하기 위한 설정, 그리고 오토 라우팅이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이 있죠. 네, 버티컬 T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내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패밀리를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한 아마 이 유사 작성이라는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으로 작성을 하실 텐데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는 유사 작성, 아마 실무를 좀 하신 분들은 많이들 쓰시는 기능이긴 하시지만 모르시면 네, 그냥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유사 작성을 통해서 모델링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무자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꿀팁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죠, 대표님? 일단 그 레드셔가 기본으로 작성하면 센터로 작성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현장에서는 센터로 작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행거가 설치되는 그 라인이 센터로 하게 되면 지그재그로 나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편심으로 많이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심 레드셔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편심 레드셔도 모델링 하는 거에 있어서 지켜야 할 룰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정한 조건이 되어야지만 모델링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유용한 꿀팁이니까 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레빗으로 들어가기 앞서 케이블 트레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레이아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어라던가, 그다음에 피팅 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먼저 이 케이블 트레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레빗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호리젠탈 엘보우고요. 네. 그리고 6번이 호리젠탈 T 어디 있죠? 12번.
12번 같은 경우가 버티컬 T인데 저거는 자동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14번인 덕트 박스 커넥터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번 적용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편심 레듀셔, 그러니까 이센트릭 레듀셔 같은 경우가 13번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13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레이아웃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레듀셔는 안 보이죠. 그만큼 실무에서는 편심 레듀셔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호리젠탈이 아니라 버티컬 엘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8번과 9번이 버티컬 엘보인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도 모델링 하면서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리젠탈 엘보가 4번인데요, 대표님. 5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것도 엘보인데 저거는 그럼 각도가 틀린 엘보인 건가요? 아니면 용어 자체가 다른가요? 아니요, 같은 호리젠탈 엘보고요. 네. KS 규격으로 네. KS 규격의 호리젠탈 엘보가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거는 형상으로 보아서 45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아마 이런 부분을 만약 실무를 아직 하시지 않고 레빗 MEP 쪽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도 굉장히 좀 낯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거를 잘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레빗으로 이동해서 저희 실질적인 케이블 트레이와 케이블 덕트 모델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케이블 트레이 모델링을 한번 시작할 건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은 레빗 2022 버전이고요. 이 버전을 제가 이제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개선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씩 뭐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레이티스트 버전이 2022 버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버전은 2018 혹은 2020을 제일 많이 쓰시죠. 네,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금 2020 버전으로 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이번 기회에 이제 22 버전을 한번 이제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가장 레이티스트 버전인 202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한 5월, 6월쯤에서 이제 2023이 네, 이제 런칭이 될 텐데요. 그 전까지는 2022가 가장 레이티스트입니다. 일단 기본 템플릿으로 U를 누르시고 네. 그다음에 전기 템플릿 네. 선택 OK 하시면 되고요. 네, 원래 이전 버전들에서는 오토 라우팅을 위해서 세팅이 필요했었는데요. 오토 라우팅을 위한 세팅인 거죠, 네,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오토 라우팅에 대한 세팅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 돼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도 다 돼 있어서 그냥 바로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덕트도 저희가 모델링을 해야 돼서 확인해 봤더니 덕트는 현장에서 쓰는 피팅류랑 형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피팅 패밀리를 이용해서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기 템플릿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오토 라우팅에 대한 세팅이 된 거고, 전기 템플릿이 아닌 다른 템플릿을 선택하셨다면 저렇게 오토 라우팅이 안 되어 있어서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 만약 이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지금 프로젝트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면 별도의 패밀리를 로드해서 저 세팅을 또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덕트가 지금 맞지 않아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걸 보시고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세팅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패밀리는 저희 이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그 패밀리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와 동일하게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레이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덕트를 세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 채널 케이블 트레이를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명칭을 이렇게 해놓으면 케이블 덕트라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패밀리 유형을 케이블 덕트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덕트가 뭐 기본 세팅이죠. 레빗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 쓰는 피팅류로 다시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제공해드릴 패밀리를 먼저 로드를 해봐야겠네요. 네. 자, 여기 패밀리 로드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패밀리를 오픈하시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로드가 되는데 지금 이 업데이트는 패밀리를 작성한 레빗 버전이 낮은 버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패밀리를 로드했는데 이게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네. 궁금하시더라고요. 네, 그 실제로 패밀리를 올려놓고 내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맞아요. 도 몰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보시면 패밀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여기 눌러서 케이블 트레이라는 항목, 케이블 트레이 피팅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네. 저희가 선택한 이 채널 덕트에 대한 피팅류가 이렇게 네, 올라와 다 있는 올라와 걸 있네요. 확인하실 수 네, 있습니다. 기존 거는 케이블 트레이라면 저희가 올린 거는 채널로 네, 해서 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로드 됐으니 이제 로드가 돼 있으니까 세팅을 다시 해줘야겠죠. 네. 자, 케이블 덕트로 아까 세팅을 해놓고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피팅류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케이블 트레이라고 디폴트로 되어 네, 있는 거를 네. 채널로 전부 바꿔주시면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저 앞에 피팅에 대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네, 있으니까 그에 다 맞춰서 해주시면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다 맞춘 상태고요. 네. 자, 오케이 누르시면 케이블 트레이와 케이블 덕트 모델링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부터 모델링을 한번 해볼 텐데 네. 보통 이제 자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탭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케이블 트레이 버튼을 마우스로 직접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네, 리본 메뉴들을 이렇게 네. 클릭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케이블 트레이에서 CT라고 적혀 있어요. 저게 단축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케이블 트레이는 CT,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피팅은 TF. 그래서 저희는 CT와 TF를 계속 눌러가면서 작업을 할 거니까 별도로 여기 안 누르고 작업하더라도 단축키로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하시는 분들은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리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손목도 많이 아프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단축키를 사용을 하십니다. 네, CT 눌러서 네. 자, 먼저 사다리형 트레이를 할 거고요. 300에 100짜리 그리고 바닥면 기준으로 저희는 3000으로 해서 모델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전 버전에서는 대표님 저 탑 엘리베이션, 미들 엘리베이션, 바텀 엘리베이션에 대한 저 구분이 없었다고 하던데. 네, 없었고요. 2019 버전까지 없었는데 릴리즈 되면서 이제 2019 버전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고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바텀 엘리베이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업무 효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케이블 트레이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일단 평면 뷰 그리고 3D 뷰를 하나 생성을 먼저 해 놓겠습니다. 평면 뷰에서는 이렇게 가시성 보는 거를 제일 높은 수준. 네. 그리고 평면도에서는 와이어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평면도는 좀 넓고 많은 정보들을 띄워놓고 보기 때문에 선으로 이렇게 해놔야 로드도 빨리 되고 화면 전환도 빨리빨리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좀 더 네, 향상된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3D 뷰에서는 표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쉐이디드로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가 이게 3D 툴이다 보니까 평면과 3D를 같이 네. 보는 게 작업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내가 어디서 어떤 모델링을 하는지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뷰에 보시면 이렇게 타일 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평면과 3D 뷰가 같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놓고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트레이부터 모델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CT 누르시고 자, 300에 100 그리고 바텀 엘리베이션은 3000으로 네. 이렇게 하면 T가 작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붙이는 방법도 있고 현장에서 이제 작업하시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럴 때 이제 붙여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모디파이라는 그 탭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트림 익스텐드 투 코너 이 기능은 엘보를 작성하는 기능이고요. 네. 얘는 트림 익스텐드 싱글 엘리먼트 얘는 이제 T를 작성하는 기능인데 네. 명령어가 제가 사용하는 명령어랑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엘보 생성은 F 그리고 T 생성은 TR로 하는데요. 이 생성하는 방법이 K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키보드 셔컷이라는 이 창이 하나 생기는데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림 그러면 딱 두 가지가 나왔다. 네 나옵니다. 네. 코너와 그다음에 싱글 엘리먼트라고 그랬죠. 코너가 엘보우인 거고 네. 그래서 리무브해서 없애고 저는 F를 쓴다고 했으니까 F하고 승인 네. 그리고 이 T를 만드는 싱글 엘리먼트는 TR 누르고 승인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면 그 제가 지금 세팅한 명령어가 바로바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네. 많이 쓰시는 거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이런 쇼컷, 그러니까 단축키에 대한 수정 방법도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쇼컷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트림 TR로 T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네네. 그리고 크로스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크로스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크로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같은 엘리베이션에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오토 라우팅에 대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크로스가 예, 자동으로 나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버티칼 피팅률들을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 이쪽은 상승을 해볼 거고요. 네. 여기는 하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m 정도로 상승을 네. 자 승인. 그러면 입상할 때는 우선 그 원하는 엘리베이션을 하고 저 어플라이를 두 번을 클릭을 꼭 네, 해주셔야지만 두 번 되는 클릭하셔야지 거네요. 생성이 되는데 네.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 네, 그렇네요.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피팅이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제가 엔지니어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저희가 제공해드린 그 패밀리 아니 케이블 트레이 피팅으로 전부 세팅을 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 크로스의 형상도 실제 저희가 쓰는 형상과는 좀 달라요. 그러면 그래서- 한번 케이블 트레이도 다시 한번 그러면 오토 라우팅을 해볼까요? 세팅.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제공해드린 거 네. 케이블 트레이의 레더 타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레드 타입. 지금 명칭이 똑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계속 뜨는데 네. 명칭은 같은데 이제 형상이 다른 거죠. 네. 혹시라도 이거 뜨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것처럼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죠. 이게 명칭이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메시지랑. 지금 이게 바로 바뀌었어요. 네. 제가 명칭이 이제- 같으니까. 네, 같으니까 그냥 자동 적용이 된 거죠. 네. 크로스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크로스도 원래 현장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까는 가운데 네모나게만 네. 있었잖아요. 네, 이게 현장에서 쓰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하강을 다시 한번 하강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강은 2000 정도로 두 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그 케이블 트레이 구성도를 한번 보셨는데 여기 네. 보시면 상승은 인사이드 그리고 하강은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네. 네, 이거는 뭐 전기 엔지니어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자주 접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네, 맞아요. 예. 인사이드가 뭔지 아웃사이드가 네, 뭔지 저도- 아마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현장에서 이 케이블 트레이 피팅을 카탈로그 보면서 공부할 때 네. 제일 많이 헷갈렸었습니다. 덕트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트레이 때와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그 F를 활용해서 이런 경우에 F를 활용해서 바로 엘보우를 한번 생성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현장에서 작업할 때 꼭 이렇게 일정하게 한 번에 이런 경로로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네. 그냥 일직선으로 부재들을 모델링 해놓고 피팅류들을 명령어를 사용해 가면서 이제 생성시키면서 작업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전환 설계할 때도 대표님 밑에 캐드 깔면은 우선 스트레이트 구간만 다 이렇게 네. 작업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저런 피팅류들을 한 번에 그렇죠. 이렇게 TR이라던가 아까 F 이런 키를 써서 작업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자주 설명드린 이유가 그 부분이고요. 네. 자, 그리고 크로스도 이렇게 작성되는 거 확인하셨고, 자, 네. 일단 이제 버티컬 T를 한번 적용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네. 버티컬 T를 작성하려고 하면 단면도가 필요해요. 설명하려고 하면 자 단면도 뭐 다 아시겠지만 뷰에 섹션 누르시고
일단 여기에 하나 단면 심볼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뷰 범위가 이렇게 넓게 나왔어요. 네, 근데 맞아요. 저희가 보고 싶은 부분은 짧죠. 그래서 네.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리시는 부분은 초복. 저희 같은 이제 엔지니어들은 여기에 옵셋 값을 직접 타이핑해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1500.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실무자로서 좀 써봤구나. 멋짐이 좀 멋짐이. 아, 네. 네. 자, 트레이. 그 다음에 수직 부재가 필요한데요. 수직 부재 작성하는 방법은 아시죠? 여기서 0으로 해서 2번. 수직 부재가 작성이 되고 이제 단면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가 지금 처음 생성되다 보니까 보기 안 좋게 나왔죠. 네, 뷰 세팅을 하시고 네. 0으로 했기 때문에 바닥까지 떨어진 거고, 자, 이게 가운데로 옮겨야 이제 그 버티컬 T를 적용할 준비가 돼 있는데, 아까 저희가 패밀리 로드 할 때 아마 제가 버티컬 T는 빼고 넣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설명하면서 로드 하려고 빼놨던 거고, 네. 자, 버티컬 T를 한번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더 타입의 버티컬 T 네. 로드. 그러면 생성이 됐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로드 되면 눌러서 이렇게 데리고 와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놔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호공에 이렇게 네. 붕 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피팅을 넣을 때 대부분 이렇게 넣어놓고 내가 이거 분명 없이 불러왔는데 어디에 있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아까 그 트레이 피팅 네. 그 단축키 기억나신가요? 네. 네, TF. TF. 네, TF 넣으면 방금 이제 이렇게 피팅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버티컬 T를 선택하시고 네.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막 모양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럴 때 뭔가 그 스냅이 잡히는 네. 이 파란색 가이드라인이 잡혔을 때 이 상태일 때 클릭을 하면 네. 딱 맞춰서 들어가죠. 네, 이렇게 맞게 들어가요. 근데 잘 만들어진 버티컬 T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수직이, 네. 수직 부분은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실무를 하면서 이것까지 작성되는 버티컬 T를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버티컬 T, 수정을 해줘야겠네, 매뉴얼로. 네, 끝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 표시가 나올 때까지 네. 해서 붙이시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정상적인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네, 나오는 네. 시점에 정상적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탭을 눌러서 음. 체인으로 이렇게 한 번에 잡히는지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버티컬 T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버티컬 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했던 오토라우팅 세팅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네. 별도로 그 패밀리 로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네요. 네, 포인트마다 가이드라인이 잡히게끔 그렇게 해서 붙여야지만이 정상적으로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기도 한데 그런데 대표님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 버티컬 T 같은 경우 만약 케이블의 폭이 달라지면은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사이즈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수정 작업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이 트레이 너비에 맞게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수직으로 돼 있는 그 부재만 딱 안 붙어요. 그것만 한번 수정해 주시면 되는. 길이 부분만 수정하면 네,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네. 그러니까 폭은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엘보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자, 이건 지금 이제 300짜리로 작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50짜리 트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000.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하면, 네. 지금 보시면 이 300짜리 엘보우와 네. 450짜리 호리젠탈 엘보우가 돌아가 있는 이 반경값이 좀 다른 것 같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스템에서는 트레이의 너비를 인식해서 네. 엘보우의 레디우스 값 아, 450이면은 450. 50으로 작성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건 300이면 300으로 작성이 되고. 근데 이제 저희가 KS 규격으로 트레이의 그 레디우스 값이 기본 값이 300이에요. 이 폭과 별개로 무조건 네, 300. 무조건 기본으로 티피컬로 300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케이블이 두꺼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네.
스트레스를 코너를 회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서 곡률 반경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네. 그럴 때만 특정하게 R 값을 이제 특별하게 발주를 내는 거죠. 큰 값으로. 아, 그럼 그거는 캘큘레이션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반경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케이블이 너무 두꺼워서 300 라운드 값으로 돌렸을 때 이 케이블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라운드 값을 임의로 크게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기본적인 케이블 트레이 세팅이라 하면 300이 맞기 때문에 네. 모델링을 다 하시고 이 엘보우드를 전부 밴드 레디우스 값을 300으로 수정을 해주시는 게 현장과 일치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기 엘보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뭐 팁이 있을까요? 네, 있죠. 지금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이 엘보우를 선택하고 우클릭을 해보시면 네. 여기 Select all instance.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보고 있는 뷰에서 선택할 거냐 아니면 프로젝트에 있는 전부를 선택할 거냐. 네. 근데 되게 이제 뷰에서 많이 선택을 하죠. 그렇죠. 해당 층 아니면 평면도 아니면 3D 뷰. 네. 이 보고 있는 뷰에서 수정을 해야지만이 제가 내가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하는 네.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뷰에서 선택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면 아마 이게 어떤 거는 300짜리고 어떤 건 450짜리일 경우에는 이게 빈칸으로 나올 거예요. 자, 450짜리로 해놓고 네. 똑같이 선택을 뷰에서 하면 이렇게 네. 빈칸으로 아, 나와요. 그렇네요.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300으로 수정하면 다 300으로 바뀌는 거죠. 쉽게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해 줄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네. 혹시 그 기능 아세요? 유사 작성?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크리에이트 시밀러라는 그 유사 작성 기능인데요. 네. 여기 모디파이 탭에 가보시면 지금 이 크리에이트라는 부분에 크리에이트 시밀러 이 CS가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왜 안? 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객체를 선택해야지만이 그 객체의 모든 조건들을 적용해서 작성하겠다. 그게 유사 작성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트레이를 3000으로 그려놨는데 네. 이거를 뭐 2800으로 2500으로 일단 임의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1,500으로. 네, 그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자, 현장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300짜리 트레이인데 레벨이 3000. 네. 그리고 450. 450짜리인데 레벨이 2500. 네. 그 다음에 덕트인데 레벨이 2800이에요. 네. 이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럼 그냥 CT를 눌러서 트레이를 누르면 네. 방금 전에 모델링 했던 그 상황, 그 제일 기준으로 마지막에, 마지막에 했던 그 기준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 450짜리 트레이 모델링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덕트를 그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케이블 덕트를 선택하고 300짜리 케이블 덕트를 선택하고 이 레벨이 아까 얼마였죠? 2800. 2800. 네, 그러면 2800으로 네. 2점. 네, 이렇게 하고 해야지만이 자, 여기서 엘보로 바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네. 아주 세 번의 그 뭔가의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다시 CT를 누르면 방금 또 덕트로 넘어갔죠. 네. 근데 450짜리를 한번 또 그리고 싶어요. 네. 그럴 때 네. 이 450짜리 트레이를 선택을 하고 네. CS 유사 작성 여기 지금 활성화가 돼 있죠. 네, 활성화된대요. 근데 저희는 명령어로 빨리 해야 되니까 CS를 누르면 네. 자 450의 레벨 음. 이게 바로 한 번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뭐 하고 여기서 필렛으로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죠. 또 훨씬 더 작업 시간이 네, 빠르죠. 세겠네요. 그러면 300짜리도 한번 해볼게요. 네. 300짜리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네. 붙인다. 레벨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리본 메뉴를 클릭을 하진 않으셨지만 단축키 CS를 통해서 유사 작성을 바로 클릭을 하시고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의 그 터치를 단 한 번의 명령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오, 굉장히 네. 한 그 작업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예, 유서 작성을 만약 지금까지 모르시고 계속 일반 작성으로 해서 저렇게 작업하셨다면 유서 작성이라는 크리에이트 시밀러 꼭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링을 하다 보면 간섭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한번 재현해서 트레이를 업다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간섭사항이 비일비재하니까. 네, 일단 이제 기본 모델링하고 타 공정이랑 이제 간섭 검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공정 간섭 해결인데 네. 그때 이제 업다운 작성을 제일 많이 하죠. 네.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덕트를 하나 그려놓고 덕트 뭐 300에 300짜리 네. 그래서 2600으로 이렇게 짧게 그려 놓겠습니다. 덕트 그렸는데 덕트가 안 보이네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 레인지 일단 다시 확인. 네, 네. 뷰 레인지는 이상이 없고요. 네. 가시성에서 한번 들어가서 단축키 VV죠. 네. 여기 이제 덕트 부분을 보니까 비저빌리티가 꺼져 있네요. 네, 이럴 때는 그냥 쉽게 5를 누르시고요. 전부 다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저희가 특정하게 지금 뭔가를 가려서 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일렉트리컬 템플릿이다 보니까 덕트라던가 파이핑 부분이 네, 그 비저빌리티가 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하면 네. 이제 덕트가 다 보이네요. 이제 보이게 됐고 네. 자 트레이를 자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트가 2600이니까 트레이를 2600으로 하고 동일한 레벨. 네, 간섭이 났다라는 상황을 이제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단면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트레이와 이 간섭이 났는데 프로젝트를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 위로 넘어가라 아니면 아래로 가라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 한 번에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라서 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디파이에 들어가 보시면 이 스플릿. 스플릿 엘리먼트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 자 SL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네.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하시고 지우시면 이제 객체가 분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먼저 아래로 그래서 뭐 150, 200 정도로 밑으로 다운했다가 다시 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붙여줘야 되는데 피팅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각선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재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복사를 하고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45도 아마 이 45도로 작성하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경이 안 나오나요? 옵셋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네. 45도로 해놓고 한번 엘보를 작성해 볼게요. 벌써 이만큼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고 30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로테이션 해서 15도 30도도 KS 규격에 무배되는 건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30도도 있는 규격이기 때문에 30도로 이렇게 작성. 근데 지금 요거 하려 그러면 또 복사해야 되겠죠. 네. 이게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를 제가 재현을 해본 거고 네. 원래는 이 상태에서 이걸 놓고 미러로 바로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하는 게 훨씬 빠르죠. 자, F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자르고 이렇게 밑에 부재 레벨 변화시키고 복사해서 사선 부재 만들고 다시 또 피팅 작성하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요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자, 이거는 일단 이쪽으로 한번 밀어놓고 단면도에서 밀어놓고 자 아까 우리 200 하기로 했죠. 네. 이렇게 하고 200을 2400이 200이 다운된 거니까 네. 그대로 가서 지나서 네. 다시 2600으로 하면 단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작성이 됐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작성이 됐는데 이 보시면 아까 저희가 30도로 했잖아요. 네. 자동으로 30도로 작성이 됐어요. 어. 이게 만약에 각도가 KS 규격이 아니다. 네. 그러면 KS 규격으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지금 현재 저 앵글이 네. 수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부재의 각도를 맞춘 다음에 피팅 생성을 하면 그 각도가 되겠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에 바로 이렇게 업다운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표님 이거를 작성하면서 하다 보면
이 스트레이트로 가는 부분이 좀 우리나라는 좀 정확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보면은 약간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아, 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 딱 센터로 맞추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그거는 이제 레퍼런스 라인을 하나 그려가지고 네. 하시면 되는데, 네. 어, 실질적으로 작업하실 때도 그렇게 작업을 하시나요? 꼭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정확히 센터에 맞을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런, 간선만 피하면 그렇기도 되니까? 하고, 그리고 네. 이제 행거가, 네. 현장에 따라서 행거가 진짜 그 위치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부분에서 행거가 안 된다고 그러면 더 당겨야 되거나 더 붙여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꼭 이 부재, 간섭되는 부재의 중심에 맞춰서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업다운이 튕겨지고.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조금 너무 뭐라고 해야 트레박힌 생각인 거고 네. 현장 여건에 맞게 업다운을 하시면 될 것 꼭 같아요. 간선만 발생하지 않게 네, 하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아까 이제 원래 하기로 했던 레드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편심 레드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먼저 기본 레드샤를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전에 지금 이제 아마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트레이를 작성하려고 누르면 트레이 사이즈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300, 450, 600, 750, 900이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근데 KS 기준으로 네. 100단위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500짜리 트레이를 쓸 수도 있고 네. 뭐 800짜리 트레이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리스트가 네, 없지만. 없지만. 네. 그러면 800짜리 트레이를 모델링 하려고 하면 사이즈를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냥 800 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800 치면 그냥 800으로 시스템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800으로 안 되고 그 위에 거나 그 아래 걸로 모델링이 돼요. 근데 그럼 그분은 800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그걸 네, 실제- 클릭해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800으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800. 이렇게 피팅들이 오류가 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750. 아까 저희가 750이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피팅을 작성하거나 이런 모델링 작성할 때 이 800은 시스템이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800을 정상적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이 부분 그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오류를 범하시는 것 중 하나예요. 저게 키인이 되다 보니까 네. 저기 키인하니까 다 모델링 네. 되던데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네, 확실히 네. 보셨죠? 자, 시스템에 보시면 여기 이 일렉트리컬 항목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 버튼을 누르면 네. 일렉트리컬 일렉트리컬 세팅. 세팅으로 바로 가요. 네. 근데 뭐 다른 이제 잘 뭐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매니지에 들어가서 여기에 MEP 세팅 누르시고 여기에 일렉트리컬 세팅을 누르신단 말이에요. 네. 뭐 여기 세모를 눌러서 바로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손으로 방법을 누르는 게 더 네, 빠르죠. 빠르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네. 우리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 거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케이블 트레이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사이즈라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800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려면 new 사이즈를 네. 누르시고 800 네. 오케이 누르면 한 칸이 생성되면서 시스템에 나는 800이라는 트레이를 사용할 거야 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500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500도 추가를 하시고요. 자, 오케이를 누르고 새로 만들어 놓은 800짜리 트레이를 이용해서 레드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여기에 800으로 스타트해서 500으로 레듀싱을 한번 사이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가운데로 네. 일반 기준이 지금 이제 저희가 모델링 센터 기준이 기준으로? 센터 기준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센터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네.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현장에서는 이 센터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행거가 이렇게 좌우로 그네를 태우면서 이렇게 가는데 네. 밑에서 봤을 때 가다가 여기서 줄이 바뀌면 보기 되게 싫겠죠. 그래서 한쪽을 맞춰서 가면서 한쪽이 줄어드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보기가 좋거든요.
보기도 그렇고 작업도 마찬가지일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작업하다가 케이블이, 좀 네. 양쪽이 줄어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는 네.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보기에도 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으로 가운데로 생성이 되지만 제가 이제 편심 레두샤 한쪽으로 치우치는 레두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위쪽과 아래쪽에 한 개씩 복사를 해놓고 한쪽은 위쪽으로 맞추고 네. 한쪽은 아래쪽으로 맞춰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심이다 보니까 진짜 오른쪽 왼쪽이 있겠네요. 네. 네. 자, 여기서 호기롭게 이렇게 잡고 붙이시면 안 붙어요. 조건이 맞아야지만 이 편심 레드샤가 작성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네. 호리젠탈 저스티케이션이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음. 지금 좌측인지 우측인지는 몰라요. 네. 왜 그러냐면 레빗에서는 왼쪽, 그러니까 트레이 생성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성할 때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성할 때도 있고. 작업자마다 틀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 한번 한 번씩 해보시는 게 낫겠네요. 선택을 다 해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레프트를 했더니 이쪽을 맞네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럼 이쪽은 또 레프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레프트로 얘는 한 방에 다 맞네. 맞추셨어요. 자, 여기는 레프트로 했고 네. 이쪽은 그러면 당연히 라이트가 되겠죠. 네. 라이트로 했을 때 맞고 이것도 라이트가 이렇게 맞을까요? 라이트. 네, 맞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알려드린 크리에이트 시밀러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왜 안 될까요? 아까 우리가 라이트를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아. CT를 누르면 레프트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아. 작성할 때 레프트 기준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맞춰놓고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트레이를 선택하고 여기서 이렇게 붙이느냐 그냥 누가- 붙이는 게 이게 더 편하긴 편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지금 이제 라이트로 레프트로 지금 변경을 해놨잖아요. 네. 그럼 트레이를 그릴 때 이렇게 작성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편심 레드샤를 작업하고 나서 네. 꼭 센터로 바꿔주시기를. 하긴 다른 네. 거 할 때는 다 센터 기준이어야 네, 그렇게 되잖아요. 해야 맞으니까요. 네. 네. 자, 요것도 이쪽 방향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라이트, 레프트에 대한 편집 레두셔, 이센트릭 레두셔랑 그다음에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컨센트릭 레두셔 부분을 다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네. 오늘 케이블 트레이와 케이블 덕트 모델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진짜 되게 유용한 팁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사이즈를 추가하는 부분도 솔직히 많이들 모델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다 보니까 놓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서부터 버티컬 팁, 편심 레두셔까지 모든 부분을 되게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1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설문조사 링크가 있는데요.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영상 컨텐츠를 올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많은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